편한 일이 없으시네. 어떻게 지내야 잘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뭐 인사가 안녕하시냐고 하니까 편안할 안자 편안할 영자잖아요. 그러니까 편히 지내셨습니까? 이러는데 뭐 번뇌에 휩싸여 있는 사람한테도 처음 볼 때는 뭐 안녕하십니까 그러는데 어떤 사람 안녕 못 하신대요. 그걸 이제 그냥 뜻없는 인사말이지 뭐 그걸 꼭 해석을 하면 또 안 되지 그럴 때는. 그런데도 이제 말이니까 어이구 어디 가십니까? 뭐 동네에서 만나면 아는 사람 인사 그렇게 하잖아요. 뭐 어디 가십니까? 물어보는 건 아니지. 근데 아니면 어디 가시는 분이요? 그러면 좀 괜찮은데 그럼 네 하면 네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그걸 대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대답을 못 들어요. 아, 네 어디 갑니다 하면 되는데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또 자칫 또 대답한 사람일 때도 그런데 또 굳이 어디 간다는 걸 그걸 일릴 필요는 없는데 그걸 또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의 일이죠 다. 그래서 그냥 인사치레라 하는 말이 있고 근데 말은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그게 관념의 세계거든. 관념의 세계인데 결국 우리가 불교를 다루는 것 자체가 이제 관념적인 마음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도 어쨌든 간에 추구하는 거는 이제 빨리 그 마음을 내 마음을 보고 상대의 마음도 보는 건데 이제 그 과정을 그냥 걷고 한 번에 이제 그렇게 보자고 하는 게 선이 아닌가. 근데 그건 뭐 불교 본래의 뜻이겠죠. 그러니까 바로 있는 대로 윗바사나에서는 뭐 다만 그냥 바라보자 이제 윗바사나 관이잖아요, 그죠? 볼관자. 뭐 그러다 보니까 또 형식에 떨어져 뭐 보기만 하면 뭐냐고 봐서 뭐하자는 왜 보는 거냐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한 것은 이제 번잡하게 나가는 것을 여기로 좁혀가지고 눈앞에 놓고 보자는 얘기니까 어쨌든 견한되는 것이 반야신경이 참 좋은 예시를 주는 거거든요. 공거거든, 그죠? 온이 다 공임을 이렇게 봤잖아요. 그 봤다는 것은 깨달은 거 아닌가요, 그죠? 제대로 봤으니까. 요 공임을 명사로 하면 이제 공임을 아니면 이제 그래도 본래 이게 수냐라고 하는 이 공의 뜻은 이 무하고 비슷하거든요. 이제 무아를 공으로 돌려놓은 거니까 무아에서는 자꾸 이제 무가 걸리니까 마음에 유무에 걸리잖아요. 자꾸 있다 없다에 있다 없다 하면 그게 뭡니까? 이견이잖아요. 우리 선에서 맨날 다루는 거 양변, 이변, 그죠? 그리고 변견. 그래서 유마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걸? 여기 유마경에서 주장하는 게 뭐 불의법문이잖아요, 그렇죠? 불의를 다른 말로 하면 무기죠, 그죠? 유마 일무. 아마 이제 이것이 조주 스님의 이제 무자와도에서 유무에서 처음에 개가 지나갔는데 저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유 그랬거든요.
근데 그또 다음 사람이 와서 갔다 오는 개를 보고 또 저 개도 불쌍했습니까? 그러니까 무 그랬거든. 그 옆에서 제자가 보니까 문화이라는 제자가 보니까 왜 앞사람한테는 똑같은 질문인데 유 그러고 왜 뒷사람 때는 무라 그랬냐? 거기에 뭐 이제 뭐 업식 때문에 이제 그렇다 이제 또 조주스님 대답은 하지만 이제 선에서 그런 걸 싫어하죠. 이제 교리적인 설명을.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뭘 인연법이 그런 거죠. 인연법이 그런 건데 그 유무 이제 이것이 지금 대스님을 거쳐서 대스님은 이렇게 이야기한 이제 이 화 구자 무불성 화를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이게 화두잖아요. 그 이야기에 걸친 화. 이게 이제 화두인데 요놈이 이제 그 무문관으로 오게 되면 제 무문관 일칙이 뭡니까? 이 이야기잖아요. 무자화두. 유무의 무도 아니다. 그냥 무에다 마음을 이제 실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은 이 무가 어디로 통할 것 같아요? 요거 유무는 이제 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무는 이제 관념적으로 보면 이미 틀린다 그러잖아요. 이제 여기서도 아마 달라질 것 같은데. 이제 이걸 맨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으려고 이제 엄청 노력하는 것이 이제 이 일인데, 이 노력을 딱 통과해서 이제 보게 되면, 그죠? 이 사실이 여실히 보이는 거 아닌가, 이거? 그러니까 오온이란 그죠? 색수상행식이니까, 내 뭔가, 내가 보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내 뭔가 마음은 공이다. 그 사실을 여실하게 딱 보고 나서는 일체 고액을 떠났으니까 이제 해탈한 거잖아요. 해탈. 우리가 추구하는 거 지금 해탈이잖아요. 그 해탈의 결과는 뭐겠어요? 자유로운 거죠. 우리 사는 게 이제. 죽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사는 거죠. 근데 뭐 초기에도 팔정도 중에서 이제 정결을 맨 앞에 놓잖아요. 이제 바로 봐야 돼요. 어차피 이 사실을.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본다는 것인데 뭘 깨닫느냐. 이거 맨날 우리는 지금 깨닫는다고 늘 지금도 막 떠들잖아요. 성가에서 뭐 깨닫는다 하지만 이제 이 공을 좀 더 앞으로 더 돌리면은 내가 보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무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실상이 아니지. 이제 허상이란 금강경에서는 이제 금강경에서 초기에 맨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범소유상 개시 허망. 이게 허망하고 통하는 말이고, 허망은 바로 그 뒤에서 약견재상 비상을 볼 수만 있다면 이렇게 비상을 제대로 견하면 거기도 견이라 그랬잖아요. 약견재상, 그죠? 열애를 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견이 중요한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깨달을 깎잖아요. 이거 좀 어려워, 오히려. 깨달을 깎자는 어떻게 보면 본래 이게 잠에서 깨는 겁니다. 잠깰 교거든. 그럼 더 이제 이해가 되죠. 잠잘 때는 모르다가 이제 잠 깨고 나니까 이 세계가 뭐 여실하게 보이잖아요. 본다는 개념으로. 여기 볼견자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무가 있고 공이니까. 요건 또 이제 무자성이고. 그러니까 무자성을 본다든지 무아를 본다든지 무아를 설명이 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는 것은 다 생각하고 보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몸과 마음은 늘 변하는 거죠. 항상함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 실체가 없다느니 늘 변한다느니 하는 게 이제 또 이해가 빨리 안 오니까
결국은 요걸 설명하는 게 세상은 조건 따라 변한다. 그래서 이제 연생연멸, 그러니까 이 연기적인 방법으로 또는 주인이 진행을 하는데 조건을 만나가지고 결과를 만든다. 이건 어떤 조건을 인해가지고 결과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야말로 이제 결국은 요거 아주 설명하는 방법으로는 딱 좋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견하는데 정견을 하든 조견을 하든 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윗바사는 뭘 관이라 그랬나? 그것도 관도 보는 거잖아요. 관법. 요 견자가 또 들어가죠. 관도 보는 거니까 이제 연기성을 본다든지 이런 좀 수월해져요. 여기는 무자성성, 성자를 하나씩 무화성을 붙이면 성자를 하나씩만 붙이면 조금 이제 이해가 빠르지. 공성.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이제 일로 돌려놓으면 이제 제일 쉽죠. 이제 남의 생각은 볼 것도 없어. 남의 생각은 내가 생각하고 보고 듣고 하는 이제 내가 보고 듣고 맡고 느끼고 해서 온 내 생각은 그러니까 무한대 무화성으로 존재하는 건데 공성임을 연기성임을 내가 존재하는 것은 뭡니까? 내 몸은 연기적 존재잖아요. 원자 덩어리라며 원자 덩어리. 그거 좀 더 발전하면 분자 구조식이잖아요. 이런저런. 뭐 해봐야 뭐 원소라는 것도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기본 7대 원소 정도가 기본 요소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저렇게 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DNA 뭐 이런 연기 서열에 의해서 뭐 이렇게 다 만들잖아요. 그 연기적 현상이죠. 뭐 연기적 현상. 그러니까 이렇게 또 가만히 있을 수도 없으니까 이제 변하면서 존재하는 거니까 무상성이고 무화성이고 그걸 다른 말로 공성이래. 공. 이 사실을 보는 거잖아요. 착. 그러니까 어떻게 봐요? 착 보면 착. 착 보면 그냥 착 알아야 된다 그러죠. 근데 이제 그게 왜 잘 안 보이냐? 아마 이제 좀 사무치지 않아서 그렇지. 덜 사무치니까 그렇잖아요. 그 뭐 젊은 청춘 시절에 무슨 뭐 친구 만나면 남자 친구 만나면 많이 사무치잖아요. 그럼 가끔 꿈에서도 보잖아요. 공부로 꿈에서 볼 정도로 누가 그렇게 사무쳐서 공부를 그렇게 뭔가 제대로 한번 보려고 그랬으면 그런 사람은 좀 빨랐겠지, 그죠? 사실을 딱 보는데. 어쨌든 사무치면은 이제 사무친다는 게 뭐겠어요? 여기 살아 있는 거 아닌가? 딴 일을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는 살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새말기가 그렇게 이제 도대체가 명확히는 안 잡혀도 뭔가 이제 새로운 것을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저 상태로 새말기 상태로 들어간다든지 그 새말기를 여기다 살려놓는다든지 어쨌든 이게 사무치게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저게 매개가 돼가지고 이제 줄탁동기 아니면 줄탁동시 시절이 오겠지. 그러면 뭔가 사실을 이러한 사실을 여실하게 딱 보겠죠. 그 여기 이거 말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정도가 보면. 그런데 이제 왜 이 말이 많은가 이제 오늘 좀 조금 또 이제 드러나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이제 본다는 건데 제대로 보는 거죠. 뭐 조견이라는 게 뭐예요? 반야바람일로 보는 거잖아요. 반야바람일 뭐 지혜가 이제 그죠? 완성된 상태. 그럼 완성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뭘 못 보게 하는 것은 좀 흐렸기 때문에 흐리게 하는 것은 이제 고의 근본 원천이 되는 이제 탐진치 이런 마음들이 그죠? 관념적이 우름 막 쌓여 있으니까 제대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싹 청소되면 해의 상태라 그랬잖아요. 지해의 상태, 맑은 상태, 청정. 청정 오면 우리가 물을 보듯이 그냥 다 비쳐 보이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이렇게 제대로 우리는 여실하게 볼 수가 있는 이제 능력이 있지만 그게 잘 안 보이는 것은 아마 이제 그 마음에 그좀 안개가 많이 껴 있기 때문에 사물을 바로 못 보는데 그 마음의 안개는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탐진치로 대별되는 단순히 탐진치 요 세 개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제 파생상품 생기기 시작하면 욕심에서 파생상품 생기면 우리 사는데 얼마나 그 욕심에 관계된 게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또 화날 일도 많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파생상품들이 그냥 부지기수로 이제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탐진치에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탐진치에서 번뇌 소위 이제 거기서 사고팔고로 나아가는데 탐진치로 이제 근본 이제 번뇌 요인이고 사고팔고 할 때 애별리고 사랑하는 것은 헤어져서 잃어버려서 괴롭고 그렇게 할 때 그 애의 요인도 이제 그 현실적으로는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나로 중심을 해서 뭐 친척들 있잖아요. 그런 뭐 친척 간에 그런 동족 애가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사회적으로 이제 친구를 만난다든지 이렇게 버부, 그죠? 동료들을 만나는 그런 또 거기서 만나는 마음의 애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청춘 시절에 이제 살다 보면 또 종족 번식을 위해서 생물학적으로는 또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마음이 일어나 가지고 연애를 해야지. 그런 이제 이성 간에 그런 애가 있을 것이고 좀 더 이제 진전이 되면은 이제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 이제 성애라고 하는 이제 섹스라고 하는 성애가 또 있고 애가 있는데 네 가지가 이렇게 되는데 다섯 번째는 이제 우리 수행에서 얘기하는 이제 가래, 뭔가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그야말로 그 애착을 하는 그런 이제 가래 이런 정도 거기도 한 다섯 단계 이렇게 나누잖아요. 우리 마음의 애를 애착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섯 단계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겠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뭐 연애를 한다고 하면 거기서 또 파생 상품들이 얼마나 나오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마음을 그리고 이제 안개를 짚어 놓으니까는 그런 상태에서 뭘 봐도 우리가 제대로 이제 정답이 늘 눈앞에서 알짱거리고 있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관념화된 이 마음 때문에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이제 못 본다는 게 이제 우리 마음의 특성이지. 요 특성을 잘 살피고서 요 마음을 내 마음을 다스리는 쪽으로 이제 수행이 잡힌다 그러면은 만약에 계속 안개가 짚여 있으면 새말기는 좀 먼 거고 안개가 가셔주면은 새말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역력한 거 아닌가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뭐 그런저런 일들이 이제 오늘은 좀 진도 좀 많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는데 이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뭐 견한다는 건데 이런 이제 무화성에서 무상성에서 영기성에서 혹은 무자성성 또 공성에서 이런 것들을 보는 거니까 이거 외에는 볼 게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또 다른 말도 나와요. 이제 이 선에서 뭐 육조 뭐 단경에서는 이제 무념, 그 무념성이죠. 뭐 무념성, 무념 무상 뭐 무주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지만 그것도 뭐 다 같은 말이 어쨌든 한마디로 하면 이제 무한데 거기에서 다 파생돼 나온 또 똑같은 다른 말들이죠.
그 화엄에서 보면 이제 법성을 본다 그래. 법성, 원흉, 무이상. 법성은 법의 성품은 본래 원흉에서 이상. 거기 또 둘이 나오네요. 두 가지 모습을 거치고 있질 않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건 두 가지 마음으로는 볼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어쨌든 우리가 이 불교 공부하면서 늘 만나는 이거 상, 금강경에서부터 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관념적 모양이라는 거 아니야? 관념적으로 굳어진 거? 근데 관념은 결국은 요 생각에서 오는 거니까. 요걸로 돌리면 훨씬 수월하다 이거죠? 결국 맨날 그 얘기죠. 그래서 화엄에서는 법성. 그럼 또 요걸 뭐 법성이나 뭐 무자성성이나 뭐 자성이나 법성이나 같은 말이겠지. 근데 법성이 어디 따로 있다 그러면 곤란하고 오늘도 뭐 20공이니 뭔 공이 나오지만 그냥 공은 공일 따름인데 저기다가 또 공을 값을 매기는 순간에 관념화되니까 그럼 뭐 또 거기서 파생상품이 막 나오면 오히려 더 어지러워지는 거죠. 어쨌든 파생상품 많이 나오면 어지러워지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비근득지한다 그랬으니까 이 신신명에서 본질로 들어가는 거를 본질 쪽으로 가야 가까워지고 단순해지지. 이걸 그냥 파생돼 나온 데서 찾으려면 어지럽죠. 그래서 어쨌든 그걸 좀 잘 새겨두시면 밖으로 자꾸 나가면 어지러우니까 세상 넓은 데로 나가면 점점 이제 어지러워지니까는 본질적으로 돌아오는데 본질이라는 곳은 좀 무화성이다, 무상성이다, 연기성이다, 뭐 자성이다, 그러니까 무자성이다, 공이다 하는 뭐 이런 쪽이 이제 본질 쪽이니까. 그래서 공부의 결과도 저걸 보면 이제 공부 끝, 그죠? 저 사실 어떤 한 사실에도 보면은 다 똑같은 말이니까 그럼 끝이죠. 근데 이제 끝인 줄 어찌 아냐? 본인이 알잖아, 그죠? 어찌 아냐? 자유로워지면 돼. 이제 여기저기 그동안 이제 양변사에 이변에 이제 뭐 많이 걸려서 이제 끌탕을 많이 했지만 이제 이걸 제대로 본 사람은 결국은 착착착착 이제 그냥 들이대는 대로 해석이 돼버리니까 이제 다 녹아버리니까는 자기 관념이 이제 자꾸 뭐 그대로 녹아버리니까는 스스로 자유로워지면은 여기서 제대로 본 것이고 본 것 같은데 자유롭지 못하면 뭔가 이제 그죠? 뭔가 어디 또 걸려 있는 거다. 이제 그걸 또 찾아야지. 자, 오늘은 30번 갈 차례인가? 그 넘어 지나갈 차례인 거야. 어디 보자. 30번 할 차례인가요? 네. 네. 삼십오 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서 사망심 치진리는 지사지심 성교이로다. 학인불교 용수행하니 심성인적 장미자로다. 손법제 멸공덕은 막불류사심의식이라. 이시선문요각심하여 돈인무생지결력이로다. 대장보병해거마니 반야봉의 건강염이라. 비단공체외도심이라. 조증낙각 천마담이로다. 진법내격 복고하니 보자운의 세감노라. 용상측답 윤무변하니 삼성오성 개성오러라. 설산비니 객무자파니 순출제호 아상납이라. 일성원통 일체심이요 일뼈변함 일체법일러라.
일월 보현 일체수하고 일체수월 일월섭이듯 재불법신 이바성하고 아성환궁열의 합일러라. 일지구적 일체지하니 비색비심 비행업일세 단지원성팔만문하고 찰나멸각 삼기겁하니 일체숙구 비숙구가 여호영각 하교섭가 불가회불가차는 폐체약허공 물레 아니라 분리당처 상다면하니 멱즉지군 불가견이로다. 취부득 사부득하니 불가득증지마득이라 묵시설에 설시묵이니 대시문계 무홍색일러라. 유인문화해야종하면 보도마하반야력가리 혹시 혹빈불식이요 역행순행천막즉이라. 오조증경 다겁수의 불시등한 쌍강옥일세. 여기까지인가요? 네. 다시 30번으로 와서 사망심 치진리는 치사지심 성교이로다. 망령된 마음이라서 버리고 그 망심을 사하고 진리를 취하는 참 이치라서 취한다면 치사 이견의 마음이라 교묘하게 어긋난다. 이거 이제 치사 요것도 그죠? 좋으면 갖고 나쁘면 버린 거 아주 이게 대표적인 또 양변심이죠. 근데 이건 뭐 우리 일상에 늘 있는 거잖아. 근데 좋다 나쁘다는 것은 누구에게 또 관념적 문제잖아요. 좋고 나쁜 건 어떻게 결정됩니까? 상대적이잖아. 모든 게 좋다 나쁘다는. 이 세계의 어떤 모든 가치는 상대적 가치이지. 그러니까 어느 한 값으로 존재하는 것은 조건이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값이지. 그것도 내가 볼 때 그 순간의 값이지. 이것이 그냥 관념적 고정되어서 그런 값으로 이렇게 존재되어질 수는 없다 이거죠. 어쨌든 좋고 나쁜 건 상대적이라 이거예요. 내가 좋은 건 상대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옆집이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파? 같이 뭐해? 수희. 같이 즐거워. 따라서 즐거워해줘야지. 옆이 잘 되면. 근데 이게 아마 생리적으로 그 사람은 스트레스가 발동이 되면 그 산이 과다 분비되는 사람일 거라. 산이 스트레스 받는. 근데 스트레스는 여러 증세로 나오는데 온몸에 여기저기. 근데 이제 유독 이제 이 산이 먹 분비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산은 뭡니까? 소화제잖아. 우리가 먹나면 뭘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안 먹으면은 어떻게 돼요? 배가 왜 아픕니까? 뭐 좀 이제 위가 좀 허른 사람들, 그 위벽이 좀 허른 사람도 혼나지. 선이 나오면 자기도 다 소화시킨다 그래요. 지살도. 그러니까 위벽을 그냥 그거에 강력한 그 쇠까지 녹이는 그 산을 방어할 수 있도록 어쨌든 위벽을 자기가 잘 쌓아갖고 있다는 게 이제 우리 생리적으로 모든. 근데 이제 뭘 하다 보면 곱차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위벽이 헐 일이 많아요. 태음 체질이 막 차가운 거, 음인데 거기다가 차가운 맥주를 마시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이제 헐 확률이 크다는 거지, 더. 그 이제 소양 체질 같으면 뜨거운 거니까 차가운 걸 먹으면 잘 궁합이 맞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좀 속이 좀 헐었다. 그런 상태에서 스트레스 받는데 위산이 나온다 그러면 배가 아프지. 배가 아프면 먹어야 되잖아. 이제 소화가 막 되면 조금만 그냥 해도 그냥 금방 허기가 지고 하니까 막 먹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이제 좋고 나쁘가 어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이제 마음이 그렇게 돌아가면 엉뚱한 대로 이제 또 진화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몰라요. 왜 또 배가 아픈지도. 제가 이제 따져보니까, 인연법 따져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자, 어쨌든, 모든 값은 상대적 값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절대적으로 값을 정해 놓을 때 우리는 이제 거기서부터 대립적 개념이 막 형성되고 이제 문제가 난리 나는 거라. 그래도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알아차리기 때문에 이제 그걸 고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이제 대립되면 이제 번뇌니까 계속 번뇌도 수 없는 번뇌를 양산해 갖고 번뇌 속에 살게 되는 거죠. 지금 대통령도 왜 자기를 뭐 난리치고 그런지 아마 영문을 모르는 것,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딱 생각하면 바로 알아차려야 되잖아, 어쨌든. 그리고 또 자연의 때가 있잖아요. 오늘도 추울 때가 되니까 이제 이때는 빨리빨리 좀 하고 숨고 도망가는 게 순데. 그러니까 오고 갈 때가 있는 거라. 그 갈 때 빨리 가야지. 이제 또 늦었어. 이제 또 그냥 늦으니까 이제 다 뒤집어 밝혀야 되잖아, 이제. 이건 막 뒤집기 전에 그럼 이제 적당히 빨리 봐가지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그럼 그 선에서 끝나는데. 또 혼자 존재하나? 막차 탄 사람들이 또 대통령 도망가면 안 되잖아. 난 또 뭘 먹으라고. 그럼 뭐. 그러니까는 이거 금방 이럴 겁니다 해가지고 이제 또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국민은 금방 까먹습니다. 그럼 또 그런 얘기가 듣기 좋으니 또 어떡하냐고. 여태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아왔으니. 그러니까 그게 업이 돼가지고 업력은 관념에 비슷한 얘기 들어오면 그게 빨리 소화가 되고 그거에 반하는 건 잘 안 돼. 잘 안 맥히거든요. 그게 업력이죠. 습관력이고. 그래서 자연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가보. 자업자득이니까 결국은 그렇게 봤는데 이거 뭐 한 조그만 이런 집안 가장이 그러면 그 집안만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뭐 국가에 이제 꼭대기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또 영향받을 사람이 또 많지. 그렇지만 또 그게 꼭 나쁘냐 하면 상대적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누가 잘못되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이제 저는 욕 먹으면 좋잖아. 저는 빨리 물러나면 이제 그 다음 기회는 나한테 오는 거니까. 그래서 뭘 좋다고 뭘 나쁘다 하겠냐. 반쪽은 맞고 반쪽은 틀린 건데 원래 이제 그러니까는 그 순간의 값이고 나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다. 그러니까 버릴 것도 아니고 취할 것도 아니고 단지 그때 인연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그것을 적절화된 것은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딱 맞게 버릴 거 버리고 놓을 거 놓고 줄 거 주고 그죠? 뭐 이렇게 가야죠. 이제 그런 해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옆에는 욕심 있는 사람이 많고 해안 있는 사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결국은 그런 인과의 테두리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도 일조를 어쨌든 간에 투표 행위를 했으면 찍은 사람이 더 책임이 있겠지. 그래도 안 찍은 사람도 또 책임이 있는 거야. 그 행위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연기적으로는. 그래서 나는 아니다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중중무진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세계는. 그 우리 역사적 상황도 그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우리는 또 연기법을 봐야죠. 나도 보고 또 우리 사회도 보고 이 연기적 현상이 어떻게 이제 무엇을 초래하는지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또 하나의 공부겠죠.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너무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걸 잘 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조견해야죠. 자, 이런 견해에서 취사 이견이 마음이기 때문에 취하는 쪽으로 가고 암만 좋다 해도 또 버리는 쪽으로 가면 참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학인이 그야말로 이런 그 상대적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수행한다면 이제 엉뚱한 쪽으로 가는 거죠. 엉뚱한 쪽으로. 간단하잖아요. 아까 이제 연기적 현상은 연기성이라는 게 뭐예요? 상대성이잖아요. 조건 따라서 수없는 그죠? 진화를 해가는 거니까 결과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은 조건이라는 것, 연이라는 것은 상대거든요. 주인이 진행을 할 때 만나는 다 상대니까.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은 가정에 가면 내가 주인이면 나머지 가족들은 다 상대라. 그러고 만나면서 결정 짓는 거니까. 그러니 뭐
심하게도 만약 이런 상대성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가면은 도적을 보고 자기 자식으로 삼는 건데, 이제 최순실이가 뭐 자기를 참 엄청 위해준 사람인 걸로 이제 그렇게 착각을, 아니면 또 본인이 그렇게 뭐 본인은 착각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의 특징이 뭐라 그래서 유식에서요. 제6의식은 요별, 알아보는 것. 어쨌든 간에 색깔이 있던 어떤 기하학적인 여러 현상들 알아보는 것. 그리고 제7 말라식은 뭐예요? 이따가 나오겠네. 요 사량 분별하는 거. 맨날 선에서 얘기하는 거 사량 분별, 이걸 초월해야 된다고 맨날 사량 분별 얘기하는데, 사량 분별을 잘해야 돼요. 우리 마음은 요별하고 그 분별하는 거니까. 분별은 문제가 없어. 근데 사랑, 그냥 분별 자체를 자꾸 문제를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원천적으로 분별하는 거죠. 이제 마음이 형성되고 가치를 인식하는 이제 분별을 하는데, 이제 아까 이 견이 제대로 안 될 때 관념적 분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근데 뭐 근본적으로 관념적 분별을 하지만 분별해서 그 집착을 한다든지, 그죠? 착각을 한다든지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특징은 요별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기억해내는 거, 저장했다가 제8식. 그런데 이제 요 세 개가 특징인데 거기에 이제 요 인식하는 과정에서 착각이 나오거든. 꼭 착각이. 우리 착각 많이 하잖아요. 착각인 줄 아는 순간, 깨닫는 순간에 이제 그 착각인 줄 알겠지만 깨닫지 못하면 영원한 착각 속에 존재할 수도 있는 거라. 우리 장자의 꿈에서 내가 호랑나비가 돼서 훨훨 잘 날아다녔는데 깨고 보니까 장자의 꿈이야? 장주의 꿈이냐? 그러면 이거 이렇게 생각 많은 사람 한 번 더 하잖아요. 지금은 그럼 내가 호랑나비 꿈속에 내가 장주로 돼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아니라고 수는 없죠. 분명히 꿈속에서 내가 호랑나비가 돼가지고 장주의 꿈속에서 호랑나비가 되고 잘 날아다녔으니까 지금은 내가 호랑나비 꿈의 장주로 이렇게 존재하는 건 아닐까? 만약 그 사실을 모르면 꿈속에 계속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안 깼으면 장주는 호랑나비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뭘 깨닫고자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이제 바로 이제 관념의 꿈속에서 우리가 이제 확 깨면, 교하면 이 세계가 제대로 보이는 거죠. 마치 꿈 깨듯이 우리 관념이 탁 깨이게 되면 여태 보던 세계는 하나도 안 변하는데 그대로 여실하게 이제, 그죠? 그 착각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자칫 어떻게 보면 인생이 우리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착각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 이 상대적 진실을 잘 모르게 되면 그 관념의 착각에 이제 떨어진다. 그러니까는 도적을 보고 자식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백신은 이거 우리 남 얘기하면 안 되잖아. 우리 가족사를 얘기를 해야. 큰아들이 우리 어머니는 막 그냥 큰아들, 다른 자식보다는 옛날 분들은 다 그래. 큰아들 하나 딱 집중이야. 거기 하나 잘 기르면 이제 집안이 다 번성할 줄 알아. 큰아들 하나 잘 가르쳐 놓으면. 그래서 모든 게 옛날에 이제 하긴 경제적 능력이 잘 안 되니까 이제 한 명에 이제 집중하는 거지. 큰아들 쪽에. 대부분 큰아들이야. 그렇게 그냥 힘든 줄 모르고 농사 짓고 아주 그냥 재미로 뭘 다니셨대. 그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그 큰아들이 그냥 여기 선능력 옆에 내가 알기로도 1507마지기에 1400, 200평이 한 마지기잖아요. 우리 보통 칠 때. 그런 한 1500평 됐거든. 여기 논이. 아주 숲속이 좋았어요. 요것도 지금 1500평 있으면 얼마나 갈까? 그런데 뭐 그 아들 그렇게 신나서 사시다가 그냥 그 큰아들이 모든 걸 다 먹고 갔어. 우린 맛도 못 봐서. 그래서 나중에 노이로제까지 걸렸단 말이에요. 큰아들 들어오니까 그냥 저 운목으로 그냥 쥐가 고양이 본 듯이 요러고 뭐 가시더라고. 잠깐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거래도요. 인적위자라.
자식이라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고 날 죽이고 내 걸 다 먹어가는 도둑놈이더래, 도적. 이제 그건 참 근본적인 어떤 우리 이제 관념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야. 어쨌든 간에 내가 이렇게 또 관념의 착각 속에 있는 건 아닌지 늘 돌아다 봐야죠. 이런 글귀를 이제 상대로 할 때는 이제 한 번씩만 돌아가도 이 값이 있겠죠. 그 인자위적은 아마 저기 초발신자경문 거기서도 다룰 거라 이제 인용이 돼가지고 31번에 넘어가세요. 법의 손법제별 공덕이라 법의 재산 줄이고 공덕을 없애는 것은 이제 법의 재산이라는 것은 법은 현상인데 이제 그 현상을 그 관념적 세계를 제대로 보게 되면 그게 진리로서의 법이 되는 거예요. 늘 여기서 법을 진리로 등치를 해두는데 근데 이 연기적 현상이잖아요. 세계 그죠? 내가 보는 이 세계는 근데 이제 그걸 법이라 하는데 거기는 뭐냐 변화해가는 현상이잖아요. 변화해가는 현상. 그 변화해가는 이 현상 세계를 연기적으로 있는 그대로 제대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진리로서의 법이죠. 법성 원흉 무이상. 법의 성품은 원흉에서 둘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뭐 이상이 아니라 이제 수 없는 그냥 관념적 세계로 보니까. 근데 그걸 제대로 보면 그게 이제 진리로서의 법의 세계죠. 근데 1차적인 법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그냥 변화해가는 이 현상, 연기적 현상계예요. 그건 이제 혼돈하면 안 돼. 너무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 사실대로 제대로 보게 되면 이제 진리로서의 법을 본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법의 재물을 이제 덜고 우리 또 수행 공덕을 이제 없애는 것은 이 심의식을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우리 마음의 특징. 심이라는 건 제8식을 다른 말로 해서 심이라 하고, 제7식을 의라 하고, 제6식을 식이라 하거든요. 이제 초기에는 이 세 마디가 다 똑같은 게 마음으로 봤어. 초기 불교에서는 제6의식, 안이비설신, 의할 때 의식, 요걸 우리 마음으로 봤고, 요 의식을 다른 말로 의라도 표현하고 심이라고도 표현을 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승불교로 오면서 유식 우리 마음을 좀 더 밝게 들여다보고자 하는 이 유식 세계로 와서는 그래요? 제 육식을 그런 특징으로 이제 해가지고 아예 이제 제7 말라식 마나스라고 하는 말라식과 그죠? 아레아식 제8식으로 아예 이제 역할 분담을 시켜놓고 본 거라. 그런데 이제 왜 여기서 심의식이라? 여기 이제 선은 초기에는 능가경에서 이제 이 달마해가는 능가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행을 했고, 이 4조, 5조 도신과 이제 홍인은 금강경이라 그랬잖아요. 반야 쪽으로. 그런데 이제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심의식이라는 능가경에서 주장을 해요. 근데 능가경도 아주 제일 꼬레비로 만들어지는 경전인데 거기 뭐 용수보살 찬양을 해 능가경에서 그거 뭐 말이 되나? 그런데 이제 능가경은 저기서 만들어져 올라오는 거죠. 저기 랑카섬. 그게 이제 능가가 랑카에서 온 거니까 스리랑카. 거기서 이제 인도에서 이제 불교가 이제 없어지면서 이제 불교가 남는 데가 이제 스리랑카 그쪽이거든. 인도에서는 1302년이면 이제 불교는 없어졌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대승불교 일어날 때쯤 되니까 이제 그래서 그 능가경은 유식 사상이 강하게 밑에 다 깔려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 책은 초기 선종이거든, 중국 당나라 때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심의식이라고 하는 유식 사상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는 우리 마음의 특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그것을 마음의 또 다른 표현들로 보면 돼. 마음이 특징적으로 요별하고 분별하고 기억해내고 하는 그 심의식이죠. 이거는 뭐 이 심의식을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다. 그냥 한마디로 우리 마음을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다는데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때문에 선문에서는 마음 작용 깨쳐버리면
돈인무생 직연역이라요. 근데 직연이 나온 불직연의 힘이 되는 여기 이제 불직연을 했어요. 뭐냐면은 무생에 드는 또 결국 무생무멸이니까 이제 부모 미생전 이렇게 되면 부모 미생전이라는 화두도 우리가 부모에 나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뭘 정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문제예요. 그 무생도 그럼 미생이나 마찬가지죠. 그 무생이니까는 여기 설명이 나오지만 무생무멸이라 그러니까는 우리 관념의 세계가 정해지기 이전의 세계니까 이제 청정한 그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무생에 드는 불직연이 힘이 된다. 그 옆에 이제 참고를 좀 해주세요. 4번 심이라고 씻다라고 하는 요거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근데 재미난 것이 그거 4번 한번 볼까요? 1번 주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제 한번 참고하시고 심은 범어 씻다의 역어로 심법이라 한다. 어느 대상을 포착하여 사유하는 작용을 하는 것. 심망 및 심소법의 총칭으로서 심망이라 그러면 안이비설신의 제7 말라식, 제8 아래하식 이게 8가지잖아요. 이제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심은 요 8단계로 우리한테 드러나니까 막 형성되고 드러나는 거니까 그걸 심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심소라고 하는 것은 심이 이제 인식한 것들이 있죠. 이제 우리가 이 8단계에서 안이비설신에서 이제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그것이 육식으로 모이고 그리고 제8식에 저장됐다가 또 다시 올라와서 기억으로 나와서 이제 정보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인식된 것들 하나하나 자 이거 손가락 이거 하나 검지 중지 하나하나 다 인식된 것들이 심소라. 인식된 것들. 그러니까 유식하면 인식하는 거잖아요. 식이 제6의 식. 인식된 것들 오직 인식된 거 외에는 없다가 이제 유식의 얘기거든요. 이 세계는 광대무변한 세계를 얘기를 해도 모든 것은 어디라 그랬어요?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비촉법이 만나는 12처. 여기가 모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형성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고 있는 이것이 나한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인식되지 않은 정보는 이 세계는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수가 없잖아. 정보가 없으니까. 그럼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인식된 것들. 그 인식되는 것은 그 12단계, 12처에서 형성되는 거니까. 그럼 그것이 총합체는 결국 뭐겠어요? 의식, 내 마음, 거기죠. 자, 그렇게 해서 총칭으로 오온 중에 수상행식이 작용을 이루죠. 수상행식은 감수하고, 그죠? 거기서 정보가 또 올라오고 상으로. 요 단계니까 마음이 형성되는 단계를 4단계로 봤어요. 색은 하나, 우리 몸.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오온은 색은 내 몸이고 수상행식은 내 마음이라. 요것을 상정하는 것이 다른 이 세계에 무슨 엄청난 이런 걸 상정하는 게 아니죠. 오온이 그래서 공임을 그죠 조견하고서 우리는 그렇게 되면 해탈되는 거죠. 자, 이 작용을 이루면 유부에서는 시무의식. 유부라는 것은 이제 초기 불교, 설일체 유부. 유부에서는 모든 것은 이제 무상하다고 보긴 봤는데 법은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아공 법유. 대승으로 오면 반야로 오면은 아공 법공인데 초기 불교에서는 아공 나는 공인데 법은 영원히 존재한다. 법. 진리로서의 법은. 그런데 그 법이라는 것도 이름이지. 우리가 이름을 정해놓은 건데 거기에 붙들리면 안 된다 해서 이제 대승 반야로 오면 아공 법공이야. 그래서 유부는 그 법은 존재한다고 유라고 해놔서 초기 불교 단체들을 이제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20개 부파 중에서 이제 설일체 유부라 모든 것은 다 유라고 그지 주장하는 부파가 있다 이거죠. 그게 지금도 존재해요. 저 남방에. 유부에서는 심의식을 심으로 동일한 것에 다른 이름을 붙인 것이라 하고 유식에서는 제8 아래식을 이른다. 여기서는 심의식을 아우르는 진여법성의 열애장심을 가리킨다.
대승임 능가겸 권제일 집 일체법품에 법 자성 제1이심, 법이 자성이 제1이심이다 라고 한 말이 보인다. 기심론에서는 신생즉 종정법생, 신멸즉 종정법 멸한다. 마음이 생기면 갖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법이 사라진다 해서 원효 스님이 이 대목에서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이 대목에서. 그래서 원효 스님이 사상을 하나로 보면 일심의 작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세계를. 일심. 근데 이제 이게 사무쳤겠지. 원효 스님이 이제 왜 당나라 유학을 가다가 저 만주를 갔다가 헛되게 간첩 누명 써가지고 의상 스님하고 그냥 혼나고 내려와서는 저기 당양만, 지금은 이제 평택이나 당진 쪽에서 아마 산동성으로 가는 의상 스님이 그렇게 갔다 왔으니까 산동성 쪽으로 해서 가는데 거기 가다가 그죠 비가 오길래 이제 움막을 찾아 들어가 주무셨다 그랬잖아요. 두 분이. 그때가 언제쯤 되느냐 하면 이 40대 초반. 원효 스님이 의상 스님보다 한 너댓 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40대 초반에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지는 건데 유학 왜 가겠습니까? 공부가 모자라니까 가는 거 아닌가? 뭔가 더 채우려고? 스승을 찾아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겠어요? 원효 스님 깨달은 거. 그 그림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절에 가면 해골물 먹었던 그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거는 더 이제 극적으로 만든 얘기고, 그 100년 전에 그 성문 인간록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에서 만든 이제 선어록 그런 책인데, 거기서 이제 해골물 먹었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이제 100년 더 앞서 나온 이제 소홍나라 때 소홍고승전. 은에는 이제 여기 좀 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제 가다가 비가 축축 내는데 날은 저물고 해서 움막을 찾았다 이거죠. 이제 움막인 줄 알고 들어가서 이제 움막에서 잘 잤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제 날이 밝아서 보니까 이렇게 움집이라는 거 이렇게 이제 몽고 텐트 같지. 몽고 사람들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치잖아요, 항상. 이제 그런 다음날 보니까는 뭐예요? 아니 뭐 그냥 뭐 뼈다구도 돌아다니고 하는 거니까 이게 정상 움집이 아니고 이제 그 뭐 무덤? 이제 무덤이라 하는데 아마 이제 그 뭐 시체 안 치서 뭐 그런 거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초기에는 아마 이제 이렇게 들에다가 이렇게 이제 놓고 나중에 와서 뭐 장사도 치르고 그랬대요. 아마 그때쯤이면은 이제 그렇게 안치해 놨다가 누가 또 능력 없는 집은 그냥 뭐 안 하고 뭐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 다음날 이거 보니까는 어제는 잘 잤는데 이건 무슨 뭐 움집도 아니고 이제 그런 무덤이라. 그러니까는 이제 감실로 나오거든요. 감실. 이제 우리가 움집을 감으로 하고 이제 분묘, 분으로 하는데 무덤을. 비가 계속 와서 또 저녁에 하루를 더 자게 생긴 거라 떠나질 못하고 하니까 또 날이 또 이제 어둑해지고 또 하루를 더 자야 한다니까 어제는 아무 생각 없이 잘 잤는데 오늘은 이게 뭐야? 이거 뭐 뼈가 굴러다니고 무덤이다 생각하니까는 이제 갑자기 그렇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그냥 으시시하고 그냥 소름 끼치고 귀기가 서리고 갑자기 뭐 나올 것 같고야. 이거 잘 봐야 돼. 뭐 그냥 원효 스님 어릴 때부터 무슨 뭐 훌륭한 스님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유명한 스님이니까 그냥 뭐 있으려니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유학 갈 때까지는 40 넘어서도 모자라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아니 어제는 그렇게 잘 잤는데 오늘 이 마음 뭐냐 이제 이제 수행자는 당연히 이게 나와야지. 아니 왜 이렇게 그냥 쭈삣하고 말이야 왜 이래? 근데 여자들은 애기만 있어도 무서움이 덜하다고 하더만요. 애기만 있어도 왜? 마음이 아마 분산이게 애기 쪽으로 가니까 무섭다는 생각이 이제 잘 들어오기가 어렵지. 애기만 있어도 애기가 뭐 능력이 있겠어. 근데 애기만 얻고 있어도 그런 생각이 덜 들어온대 무섭대는. 그러니까 마음은 역시
동시에 두 개가 형성된 건 아니니까 한쪽 집중하면 다른 한 마음은 안 들어오는 거니까. 거기에서 어제 마음은 뭐냐, 오늘 마음은 뭐냐, 이제 이거 따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순간에 이거 지금 이게 심생즉 종정법사 이게 이제 기신론 나오는 건데 신멸즉 종정법 멸한다. 이 마음이 아마 사무처에 있었겠지. 아까 얘기한 사무침 원효스님의. 그래서 왜 이 기절 깨닫느냐고 여기서. 그 어제 마음은 뭐냐? 어제 잘 잔 마음 뭐고 오늘 이거 뭐냐 이거. 그 어제는 이런 생각이 안 일어났어. 귀신 생각이 심생즉 여기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히 잘 잤지 음악이라고. 근데 오늘 심생이 이제 귀신이 생한 거라 여기서 귀신이. 그러니까 그냥 뭐 왜 이렇게 어수선해지는 거야? 그럼 이 마음이 뭐야? 그럼 이제 자기 마음이 뭐 여실히 보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다 남의 마음이 아니라 다 내 마음이잖아. 그 일심이 나오는 거예요. 다 내 마음이 어제 마음도 내 마음이고 오늘 그죠? 무서운 마음도 내 마음이라. 이게 다 뭐 결국은 내가 짓는 거구나. 해가지고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니까 아니 무서운 것도 내 마음에 또 딴 데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무서울 게 뭐가 있어. 어제 난 무서웠는데. 여기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이제 다시 노래 부른 게 심생즉 종정법생 여긴 같아. 그리고 심멸즉 여기까지 가서 심멸하니까 뭐야? 감분 운막과 무덤이 둘이 아니더라. 없잖아. 운막도 없고 무덤도 없는 거예요. 마음 이런저런 두 가지 생각나 일으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일어난 것도 결국 내 마음이고 두 마음도 열어지면 그것조차 없어지는구나. 그리고 이 마음작용이라는 걸 깨닫고 이걸 알아 이제 원효스님 책을 글을 읽을 때 이제 그분 주장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주장은 일심이라. 일심이 이 한마음의 세계를 다 그렇죠? 지었다 부셨다 다 하는 이 사실을 이제 자증한 거지 여실하게 그 사실을 여실하게 본 거니까 하면서 그럼 이게 다잖아. 더 이상 뭐 볼 게 없는 거네. 당시 이제 그동안 이제 정보 지식이 쭉 해보니까 뭐 그대로 뭐 그냥 다 해결된 거라. 그동안 부딪혀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 해결된 거라. 그리고 거기서 선생님 나는 압을 입당 난 당나라 들어가지 않겠다 이거예요. 당신이나 갔다 오시오. 나는 서라벌로 가겠어. 이렇게 돼갖고 의상은 이제 가서 화원 공부하고 오고 원효스님 이제 바로 오신 거거든. 이게 사무쳐 있으면 어디선가 이게 작용을 한다 이거죠. 이제 공부했겠죠. 공부 이제 귀신론 공부 안 하실 리가 있나. 했는데도 이제 뭐가 안 됐냐. 자증이 안 된 거라. 사무치. 그러니까 안 되니까는 나름대로 이제 양심상 사무쳐 있는 거죠. 뭐 문제를 가져야 돼. 어쨌든 문제가 없으면 답도 없잖아요. 문제 있는 곳에 너무 그러지 뭐 문제 있는 곳에 답이 있다. 자 무생이라는 것도 이제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 이제 뭐 무아의 개념이죠. 무념의 개념이고 뭐 다 같은 말이 다른 표현이죠. 32번에 대장부병 해거만이. 예. 부지견이 나오는데요. 예. 부지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거기 이제 6번 볼까요? 그럼 주. 네, 부지견. 직연력. 그죠? 네. 직연력. 직연은 반야의 다른 표현으로 그거 이제 알아보는 거잖아요. 딱 보고. 그래서 이제 지혜의 인식력을 이룬다. 이때는 불지견이나 해탈지견의 무분별지. 그 불이란 건 이제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은 이제 진실을 보는 거니까. 진실을 보자 또 해탈지견은 뭐예요? 이제 진실을 봤으니까 이제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 조견온 그죠? 능제 일체고액. 일체고액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해탈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요거 불은 깨달음의 눈으로 보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진실을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니까 당연히 그 다음은 결과는 해탈이죠. 그러니까는 불지견이나 해탈지견은 뭐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보는 순간에 바로 해탈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해탈이라는 건 뭐겠어요? 아까 번뇌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죠. 아니면은 관념에서 그 번뇌를 일으키는 원천이 되는 관념에서 벗어나면, 관념이 타파되면 그게 바로 해탈이죠. 그걸 다른 말로 뭐 해방일 수도 있고, 해방, 방생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결국은 어디서 해탈해? 내 마음, 내 번뇌에서 해탈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내 마음에서 내가 방생되는 거예요. 자식을 생각하는 집착심에서 거기서 방생돼야 돼요. 내가 내 마음에서 방생되는 거예요. 자식을 집착하는 것이 자식에 붙들려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어디에? 자식을 인식하는 내 마음에 붙들려 있는 거지. 자식은 하나의 또 그 상대적 조건일 뿐이야. 자식을 인식한 내 마음에 붙들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 때문이라 그러면 안 돼. 왜 남 때문이요? 그거를 인식한 건 자기잖아. 결국 모든 문제는 나에서 시작은 나에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그럼 뭐 아까 잘못 보는 거 착각, 잘못 보는 그거에서 또 벗어나야죠. 제대로 보면 아니 번뇌를 만들 일이 없잖아요. 사실대로 보면. 그래서 사제 할 때 그 고성제 무슨 집성제 할 때 제가 사실 진실이라 그랬잖아요. 그 뜻이. 그러니까 고에 대한 진실, 고에 대한 사실. 이거 고가 왜 생긴 거예요? 왜 괴로운 거예요, 지금?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을 알아보면 결국은 연기적, 상대적 결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졌어? 아까 착각. 그래서 성도를 인식한 건 내 마음이니까. 절대 남 탓하면 안 돼요. 집에 들어가서 뭐 출근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일이 안 됐다고 하시면 안 돼. 거사님들은. 무슨 다 자기가 한 건데 뭘. 설령 바가지를 긁었어도 그 바가지 긁는 소리를 내가 인식한 거잖아. 오히려 거기서 돌을 터야 돼. 긁으면 내가 성질나면 안 되지요. 내가 뒤집히나 보자 하고. 빨리 좀 뒤집으라고. 이건 오히려 도움으로 봐야 되잖아. 누가 날 뒤집어줄 때. 맨날 남 탓하면. 결국은 자기가 주인공이잖아요. 자기가 사는 것이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자식을 위하려면 나부터 위해야 된다. 이게 나부터. 날 위해야 돼. 나를 위해서 날 제대로 만들어 놔야 그 제대로 된 내가 할 때 자식도 위해지고 뭐 자기 부부도 위하고 가정을 위해지는 것이지. 내가 잘못되면 그렇잖아요. 그 착각이나 맨날 해대면서 살면 그거 잘 되겠어요? 제발 나라 좀 위하지 말라 그래. 나라. 나라를 안 위해야 돼. 나라 위하면 위할수록 이거 나라 망쳐진단 말이야 지금. 제발 나라 좀 위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에 많이 들어있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기주의라 한다 하더라도 할 수 없어.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좀 만들어 놓고 가야 상대도 자동으로. 그때 위해 줄 필요도 없지. 자동으로 잘 되겠죠. 내가 돼 있으면은. 32번 오고 좀 쉴까요? 지금. 예. 대장부가 병해검, 잡을 병자. 해검을 잡으니 반야봉의 건강염이라. 그 대장부라는 것은 이제 우리 수행자를 이제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는 남녀가 없는 거예요. 굳이 뭐 여장부라고 이거 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뭐 남녀도 이제 상대적 세계니까 그걸 굳이 뭐 따질 필요는 없죠. 수행자가 그렇죠. 뭐 대장부는 수행자가 그래도 되지. 모르지. 이거 썼을 때는 옛날엔 또 남녀 차별의 세계니까 이제 남자를 위주로 하고 저기 뭐 이산연선사, 해연선사라고도 하지만 이제 기본 책에는 이산연선사 바람문이라고 우리 많이 읽잖아요. 다음 생에는 뭐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이 계신 세계에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서 뭐 경전 다 했는데 부처님 와서 또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겠지 뭐 새로운 말씀이 있겠어? 왜 남자 몸으로 태어나 왜 남자의 몸으로? 거기에 무슨 부처님 말씀 뭐 깨닫는데 뭐 남녀가 어딨나?
대스미 서장에 한번 보시면은 보살님이 한 분 이제 계신데 아주 대단한 일순의 이제 깨달음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이제 아들을 성상으로 두고 한 분 있어요. 그분도 아주 대스님이 감탄을 하고 인가를 하잖아요. 이거는 사회 구조상 그렇게 수행으로 나선 분들이 이제 적어서 그렇지 누군 되고 누구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바람으로는 잘못되면 무슨 남자를 뭘 태어나 뭘 또 거기 가서는 여기서 지금 해야지. 여기서 살아있을 때 언제 태어날지 알아. 윤회라는 건 우리는 부정을 하니까 그런 윤회는 마음은 여기서 형성돼서 여기서 끝나는 거라. 마음이 윤회한다면 큰일 나지. 부처님 무아를 살았을 때는 아상이상 중상 수자상, 요 수자상이 뭔데 그때 전통적인 그 브라만에서는 우리 마음은 영원히 저 우주와 통하는 그 마음은 영원히 멸하지 않고 계속 윤회한다고 그 말씀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다. 그 수자상이 그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뭐 마음의 윤회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윤회 부정하면 불결 부정하는 거다. 윤회 부정하면 그 사람은 진실한 불자가 아니다. 막 그래. 그거는 이제 착각이지. 그것도 착각이죠. 윤회 한다면 여기서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리 살아생전에 마음이 형성된 이 자리에서 여기서 화내면 그 아수라의 세계 또 화내면 두 번째 윤회하고 세 번 화내면 세 번째 윤회하는 거죠. 욕심 자꾸 부려가 달라면 욕심은 뭐예요? 악의 세계잖아요. 육도 윤회라며. 뭐 여기서 들락날락하면 여기서 윤회하는 거죠. 여기서는. 근데 몸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 마음도 사라지니까 그다음 장관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무슨 뭐 그쪽에서는 딱 죽는 순간에 동시에 뭐 5명으로도 환생이 되고 뭐 그런데 그건 교리상 그건 큰일 날 소리지. 근데 달라이라마 다음에 나는 뭐 환생 안 하겠다고 그러셔? 그 문제 있는 발언이래도요. 근데 왜 환상은 이제 그쪽 문화야. 티벳의 문화고 민주적으로는 좀 큰 문제 있는 나라지. 정교 그죠? 일치잖아요. 달라이라마가 그 왕이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신도님도 거기 그렇게 친견한다고 거기 가면 뭐 부처님 법을 하나 제대로 깨달아야지 무슨 친견하면 무슨 복을 받냐, 사업이 잘 되냐, 뭐 병이 낫냐. 돈 열심히 갖다가 이제 보시하는 건 좋아. 어려운 나라니까. 근데 뭘 아직도 옛날 지금 무슨 친견 무슨 이런 식으로 그런 뭘 친견은 또 뭐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수 없는 그죠? 즐거우면 그게 천상의 세계고 여기서 윤회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끝나면 마음이 어디 있어요? 있을 데가 어디 있나? 몸은 이제 일부분 윤회를 하지. 콩이나 이런 것도 그죠? 나오듯이 몸은 DNA 그죠? 부부의 DNA를 만들고 또 그 DNA 내려가니까 그것도 영원히 윤회한다고 볼 수는 없죠. 조건이. 콩이 여기다 딱 심었는데 여기 토양 조건이 아까 상대적 조건이 안 되면 이상하게 나든지 그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끝이지. 그러면 스님 인연법하고 윤회는 어떻게 되나요? 인연법이 연기법 아닌가요? 연기법하고 윤회. 그거 뭔 상관이 있겠어요? 이제 윤회가 되는 것은 이제 아까 이거 뭐 육신의 윤회라는 것은 그런 정도죠. 그러면 또 그것도 연기적 조건에 하에서 그래서 뭐 그 돌연변이도 나오고 연기적 조건. 몸은 그러죠. 분자 구조가 뭐 그런다 그래도 어쨌든 뭔가 착각을 이렇게 잘못 씹으면 육손이도 잘못 심었다는 거예요. 이제 요거 담당 DNA가 있대. 이런 거에 심는 담당이. 걔네들이 그때 순간 착각하면은 손가락 하나를 더 심는 거래요. 어떤 양은 여기 다리가 나왔더만 여기 등짝에. 그런 건 이제 그런 DNA. 그것도 왜 순간에 착각이 있다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게 어쨌든 뭐 약물이라든지 정신적 스트레스든지 이런 것들이 그 순간에 지금 이제 쭉 심고 다니는데 그 순간에 그럼 그때가 그 순간이 어디겠어요? 여기 그죠? 남자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돼가지고 이제 이게 그죠? 분열해가지고 형성될 그 순간이겠죠.
그때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임신하면 약물 같은 거 이제 조심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착각을 일으키게 해줄 수 있는 요인들이라는 거죠. 어쨌든 모든 것은 연기적으로 변해 진화하는데 이제 이 마음의 윤회는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것은 이제 부처님이 부정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달라이라마 그 말씀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환생은 마음이 환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다 동시에 또 그것도 동시에 5명으로 나오는데 그럼 여자 아이도 나올 수가 있고 그거 어떻게 난 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 그런 것은. 근데 이제 왜 그걸 환생을 안 하겠다고 이제 전에도 내가 2번째 든 건데 그건 이제 중국에서 이거 활용을 해서 지금 달라이라마는 이제 민족의 그죠? 이 중심이고 어쨌든 왕이니까 이제 망명 정부를 세운 거잖아요. 망명 정부. 거기도 지금 그죠? 정부 구성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라이라마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왕의 직에서 물러나가지고 총리를 임명해서 이제 대신할 그 정치를 대신할 총리를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럼 왜 안 오겠다 하냐 이제 딱 기다렸다가 중국에서 정치적으로 달라이라마 환생 얘가 달라이라마로 환생한 거다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뭐 해가지고 딱 만들어 놓으면 이건 뭐 기다 아니다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뭘로? 이제 전통적으로 이 사람이 맞나 환생 그럼 이제 하는 것이 뭐 달라이라마가 쓰던 이제 그런 물품 같은 걸 갖다 줘갖고 이제 그때 죽을 때 태어난 아이들은 수소문해가지고 이제 부모한테 이제 그지 동일 구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아이들 모여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물품을 이제 확인시키는 거거든. 이제 그런 정도의 과정에서 하는 거니까 무엇이 진실이다 아니다 뭐 그건 할 수가 없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진실에 어긋나는 그런 이 상황에서는 참 어려운 거죠. 그 진실을 떠나서 이제 그런 윤회를 이야기하게 되면 그래서 그건 이제 보이는 걸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돼. 가시적으로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죽음 이후의 세계라든가 오지도 않은 미래를 자꾸 그걸 띄어서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사기성이 농후한 거지. 그래서 이제 상대적 세계에서 절대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 사기죠. 절대가 존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절대를 이야기를 하면 상정을 하면 그게 어떻게 돼? 그래서 속는 것도 나고 안 속는 것도 나다. 뭐 누구를 엄마 그래? 속는 것도 나고 안 속는 것도 나다. 안 속으려면 내가 이제 할 수 없어 닦고서 이제 내가 지혜가 형성되면 속지 않을 것이고 내가 자직은 안 됐어도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닦다 보면은 그러죠. 방향성은 다 있는 것이죠. 단지 이제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 자직만 남은 거라 이렇게 가면서 지금 그죠? 웬만큼 뭐 정보는 다 들어왔죠. 그동안 법회하신 걸로 보면 뭐 웬만한 정보는 다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제 자증이 되느냐 하는 이제 그 순간을 기다리는 거겠지. 그러려면 이제 사무치게 놓치지만 마시기를. 그리고 이제 정보, 쓰레기 정보를 넣으면 안 된다면 이거 빨리 쓰레기 정보는 걸러내야지. 그렇잖아요? 그 쓰레기 정보도 들어가는 한은 이제 연기적으로 작동을 하니까. 혹혹해 오고. 쓰레기 정보가 또 그럴듯하게 들려요, 오히려. 제대로 된 정보는 별로 맛대가리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 쓰레기 정보가 더 솔깃하니, 그렇죠? 이렇게 끄는 것들이 있겠죠. 혹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미혹되게 만든다, 이게 사람 어둡게. 쓰레기 정보만 오면은 여기 혼란해요. 새말기는 어디서 작동을 못하지, 그럴 때는. 작동 안 되지. 자, 반야봉, 반야의 그 대장부가 지혜의 검을 잡으니 마하반야 바람일 할 때 그게 이제 지혜의 완성이 그겁니다. 반야 바람일. 그걸 둘로 나눠놓은 거예요. 반야봉. 금강반야 바람일경 그러잖아요. 금강반야 바람일. 뭐 그게 그거죠. 반야, 금강, 반야인데 금강 같은 거. 그런 것은 반야의 가끗이죠. 금강의 번개불이라. 외도의 마음을
비단 공채 꺾을 채자 외도심을 그냥 꺾을 뿐만 아니라 비단 뭐뭐 할 뿐만 아니라 뭐뭐까지도 이런 뜻이니까 조중 일찌감치 조자나 증자나 일찌감치 둘 다 이제 합성어 떨어뜨린다 각은 또 이제 동작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어기조사라 그러니까 그냥 일찌감치 떨어뜨려 버린다 뭐야 천마의 간담을 떨어뜨려 버린다 아마 이제 천마라는 건 이제 뭐 그냥 그런 우리 현혹시키는 뭐 신비한 어떤 뭐 이런 개념이겠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악정보가 있으면 그런 이제 그냥 저런 거 뭐 광고에서도 나오더만 뭐 하는데 천사가 와서 뭐 속닥속닥하고 악마가 와서 속닥속닥하는 것은 이것조차도 내 악정보가 작동을 하는 거지. 천사가 어디 있고 악마가 어디 있어요. 결과를 나를 나쁘게 이끈 정보는 그건 악마의 정보고 좋게 이끈 것은 천사의 정보라 하지만 천사의 정보가 있는 한은 악마의 정보는 늘 같이 다니는 거니까. 그 천사 악마가 어디 있어요. 선악이라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선악을 딱 설정하는 순간에 선이 존재하는 한은 악이 언제나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선악은 또 뭐겠어요? 아까 이변, 양변이잖아요. 두 가지 같이 변견. 뭐 반야봉 금강은 뭐 반야의 순간은 뭐야? 순서 반야 그죠? 반야 바람일이라면 청정해졌으니까 그게 지혜의 상태가 그대로. 그러니 뭐 다른 뭐 악정보가 어디서 뭐 작동이 안 되죠. 반야는 지혜 자체가 뭐냐면은 그게 바로 이퀄 깨달음. 그 견이잖아요. 해견. 이는 그대로 다 보이는 건데 이제 사실대로 청정한 상태는 지혜. 그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죠. 아까 나쁜 정보들이 싹 걸러지면 있는 그대로 다 보이죠. 그러니 무슨 거기에 무슨 천만이 뭐니 뭐 외도와 그런 거는 뭐 나를 어떻게 유혹하고 있어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진도를 더 빨리 나가야겠는데.